병진년 임진월 갑인일 경호시에 태어난 여성 사주. 이 사주는 명리적으로 보아도 구조가 강하지만 음령술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특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년지와 월지에 있는 진토는 모두 병액지에 위치하게 되고 일지 임목은 불리지, 시지 오화는 양인지가 된다. 이 구조는 음령술적으로 매우 강한 특징을 지닌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년지와 월지에 동일하게 자리한 진토이다. 진토는 원래 음령술에서 영가가 머무는 저장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지지로 알려져 있다. 특히 물과 관련된 원혼, 억울한 감정을 가진 영가, 조상계 원혼이 모이기 쉬운 자리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 사주는 진토가 하나도 아닌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며 더구나 진진자형까지 형성되어 있다. 자형이라는 것은 같은 지지가 서로 엉키면서 그 기운이 내부에서 증폭되는 구조를 말한다. 따라서 진토가 두 개 있을 때보다 진진자형이 되면 그 영적 파동은 훨씬 강해진다. 여기에 음령술을 적용했을 때 이 진토가 모두 병액지에 위치하게 되므로 이 사주에서는 병액성 음령 작용이 매우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병액지는 음령술에서도 가장 무겁고 어두운 파동이 작용하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병액이라는 이름 그대로 병과 애군의 기운이 모이는 자리이며 영적으로 보면 해결되지 못한 원혼이나 강한 집착을 가진 영가가 작용하기 쉬운 위치이다. 특히 진토가 병액지에 놓이면 수장령, 자살령, 애증령, 귀물령 같은 종류의 음령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수장령은 물과 관련된 죽음을 맞은 영가를 의미하며 자살령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영혼을 뜻한다. 애증령은 강한 사랑과 원망이 뒤섞인 감정을 가진 영가를 의미한다. 이런 종류의 영가들은 대부분 생전에 감정이 풀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손에게 강한 파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진진자형 구조에서는 이러한 음령 작용이 단순히 한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조상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나 사건이 후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바로 이런 구조에서 자주 관찰된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진진자형이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 오래된 사건이나 숨겨진 가족사와 연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물과 관련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조상이 있다거나 가정사 속에서 강한 원망을 품고 떠난 인물이 있었던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흐름이 음령술적으로는 진토병액지의 작용으로 설명된다. 일지 임목이 불리지에 놓인 것도 이 사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불리지는 이름 그대로 인연의 분리와 단절을 의미하는 자리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멀어지는 일이 반복되기 쉬운 위치로 해석된다. 임목 자체도 역마 성향이 강한 지지이기 때문에 이동, 변화, 환경의 변동이 잦은 특징이 있다. 이런 기운이 불리지와 결합하면 인간관계에서 갑작스러운 거리감이나 단절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친구 관계나 연인 관계에서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일이 반복되거나 가족 사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임목은 음령술에서 영적인 통로 역할을 하는 지지로도 해석된다. 진토가 영가가 머무는 저장지라면 임목은 그 에너지가 현실 세계로 이동하는 통로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진토에 쌓인 음령 파동이 임목을 통해 현실적인 사건이나 감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구조에서는 꿈을 통해 조상이나 낯선 존재를 보는 일이 생기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시지 오화가 양인지에 위치한 것도 이 사주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양인지는 음령술에서도 에너지가 강하게 분출되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사람의 의지력이나 감정이 강하게 나타나는 자리이기도 하고 영적인 감흥이 나타나기 쉬운 자리로도 해석된다. 오화는 본래 화의 기운을 강하게 지닌 지지인데 여기에 양인지까지 겹치면 에너지의 분출력이 매우 커진다. 더구나 이 사주는 임목과 오화가 만나 인호반화국을 이루고 있다. 반화국이라는 것은 화의 기운이 강하게 형성되는 구조를 말한다. 임목이 불의 뿌리 역할을 하고 오화가 그 불을 크게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조합에서는 화기 에너지가 크게 활성화된다. 음령술에서는 이런 구조를 화기령의 작용이 강한 사주로 보기도 한다. 화기령은 열정, 분노, 강한 감정, 행동력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신령과의 감흥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천간에서도 두 개의 충이 형성되어 있다. 병임충과 갑경충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천간의 충은 인생의 방향을 크게 흔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병임충은 화와 수가 충돌하는 구조이므로 감정의 기복이나 내면의 갈등이 강해질 수 있다. 갑경충은 목과 금의 충돌이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갑작스럽게 바뀌거나 인간관계에서 큰 변화를 겪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음령술적으로 보면 이런 충은 인간의 삶의 흐름과 영적 흐름이 서로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요소를 종합해보면 이 사주의 몸주신은 화기 계열 신령일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인호 화기 구조와 양인지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무속 실무에서는 장군신이나 화신 계열의 신령과 연결되는 경우가 종종 관찰된다. 물론 사주만으로 특정 신령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화기 에너지와 강한 의지력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런 계열의 신령과 인연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상령의 계통을 살펴보면 역시 진토 병액지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진토는 물과 관련된 영가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장령 계통이 먼저 떠오른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진토가 강한 사주에서는 물과 관련된 조상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동시에 애증령의 성격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가족 안에서 강한 사랑과 원망이 뒤섞인 감정이 해소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경우가 이런 형태로 후손의 사주에 나타나기도 한다. 신줄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인호 화기 구조, 양인지, 진토의 귀문성 기운, 그리고 천간충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영적 감흥이 나타날 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이것이 반드시 무속인의 길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떤 사람은 예민한 직감이나 꿈을 통해 이런 기운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단순히 감정의 깊이나 직관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인생에서 사건이 나타나는 시기는 보통 화기와 진토가 강하게 움직이는 시기와 관련이 있다. 청년기 초반에는 인목영마가 움직이면서 인간관계나 감정 문제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 이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에는 진토 병액지가 자극되면서 건강이나 삶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그리고 중년으로 들어가는 시기에는 화기 에너지가 다시 강해지면서 인생의 방향이 크게 바뀌는 사건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병진년 임진월 갑인일 경호시에 태어난 이 사주는 명리 구조만 보아도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불임사 음령술 관법을 적용해보면 그 속에 숨겨진 영적 흐름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진토 병액지의 반복 구조, 인목 분리지, 오화양인지, 그리고 인호 화기의 결합은 조상령과 화기 에너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독특한 흐름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운세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감정과 사건의 흐름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아마도 상담자는 병오년의 신기의 발동이 염려된다. 지금까지 불임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